얘들아 출근하자. 윤호상의 취업 락서 시간입니다. 모셔보죠. 네, 인사PR연구소 윤호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옷에 과자인가요, 그거? 네, 어제 먹다 나온 과자 먹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커를 붙이고 오셨어요. 그럼 붙이지 말고 좀 가져와요. 제가 좀 먹게. 자, 먼저 화면 통해서 주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취업 카더라 통신의 진실 나왔네요. 카더라 아세요? 카더라 통신하면 말? 이제 연예계 소식을 가장 많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투리로 뭐라 카더라,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사실 확인된 건 아니고. 그렇죠. 예. 소문을 이제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는데 오늘 주제 준비해 오신 이유 들어볼까요? 오늘은 이제 취업 준비에서 출발점으로 한번 다시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업과 구직자들 간의 정보의 불균형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구직자들은 서류 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인적성의 비법, 면접의 핵심 평가 등의 좀 구체적인 부분을 요구를 원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정보가 공유가 된다면 오히려 스킬적인 면은 면만 준비한 친구들만 입사를 하기 때문에 좀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인적성이나 면접의 경우는 기업에서 이제 대외비로 실제 구직자들한테 서약서까지 받으면서 밖으로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구직자들의 막연한 추천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오늘부터는 이제 취업의 카더라 통신의 불편한 진실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구직자들 항상 답답하죠. 예. 자, 그렇다면요. 우리 구직자들은 도대체 현재 이런 취업 관련 정보를 어디서 구하고 있나요? 일단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요즘에 구직자를 만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찾아가는 취업 설명회부터 시작해서 네. 구체적인 멘토링 행사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 많죠. 그리고 이제 뭐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아예 인사 담당자와 점심 번개라고 해가지고 구직자를 직접 만나는 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직자들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 방법을 하는데 먼저 가장 첫 번째가 가장 친한 선배 지인들을 활용해서 정보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편하기 때문에 취업 포털이나 취업 카페에서 정보를 찾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좀 소수지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친구인데 취업 설명회나 각종 기업의 소통 행사를 참석하면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뭐 지인을 통해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그리고 뭐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채널로 정보를 얻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나 봐요. 실제 이게 문제가 굉장히 살아있는 정보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조금 우려되는 변수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이제 너무 구직자들은 본인이 찾은 정보에 대한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불리한데 일단은 정보를 찾는 게 아니고 구직자들은 본능적으로 정답을 찾는다고 보니까 이게 좀 채용 정보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좋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경쟁자가 다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의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직자들이 취업 정보 수집 방식이 좀 잘못됐다 이런 걸 좀 인식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뭘 고쳐야 될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각각의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받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실제 면접에서 성공했던 선배들의 노하우를 물려받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여러 명의 선배보다는 한두 명의 선배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모집단이 너무 작기 때문에 또한 이제 합격한 선배가 표준 모델이 아니고 좀 특이한 모델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왜곡된 정보인지 단순 추측인지 그리고 이제 합격한 사람 자체도 본인이 무슨 이유 때문에 합격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취업 포털에서 이제 이런 취업 성공한 선배들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런 오류 때문에 요즘은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맞아요. 합격한 친구라 그래서 그 친구가 표본이 될 수는 없겠죠. 좀 맞아요. 특이한 예.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합격자의 살아있는 노하우를 또 듣는 게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좀 골라드려야 될까요? 실제 이제 뭐 정답이라는 고정관념은 좀 버리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합격자의 이야기를 100% 진실로 믿는 것보다는 그 노하우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등에서 다양하게 검증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또한 이제 한두 명의 성공 사례보다는 조금 많은 숫자의 합격자를 들으면서 좀 객관화된 정보로
경로로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본인의 전공이나 유사 전공 합격자 위에 조금 다른 전공의 지원 파트의 합격 이야기를 경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합격자의 성공 노하우를 기초로 본인만의 방법론,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건 왜냐하면 합격자가 주는 노하우도 굉장히 좋은 노하우지만 경쟁자가 다 같이 듣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식상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검증한 게 이제 뭐 취업 카페라든가 그렇죠. 취업 포탈인데요. 거기서 얻는 정보도 믿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실제 이제 거기는 다양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예. 실제 이제 100만 명이 넘는 회원수를 가진 취업 카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취업 포털이라고 해가지고 회사가 운영하는 게 있는데 다양한 규모의 빅데이터가 모여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다만 이 부분에서도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취업 포털 쪽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예. 취업 포털은 다양한 정보와 기업 정보를 담으려다 보니까 서류 전형이라든지 자기소개서, 면접, 인적성 등의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실제와 다른 정보라든지, 특히 이제 뭐 가끔 보면 다른 회사의 정보가 있다든지 아니면 쓸 수 없는 과거의 정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피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취업 포털의 경우는 회사의 공식적인 이야기를 대변하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궁금한 상황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용 공고를 우리가 자주 보러 가는 취업 포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커뮤니케이션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는데, 근데 구직자 합격자가 많이 모여 있는 그 취업 카페 있잖아요. 포털 사이트에 만들어 놓은 그거 정말 1000만 넘고 이런 대형 카페들도 많은데 거기는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 이건 괜찮지 부분에서는 않을까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카페들이 순수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제 좀 비즈니스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실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있죠, 그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대규모 카페 중에 하나는 영어 학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스펙이라든지 이런 고민을 하면 영어 점수를 무조건 올려야 된다고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이제 강남에 취업 학원을 밀어주고 있는 대규모 취업 카페 운영자의 경우는 네. 실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장이고요. 치킨집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연하게 강남의 취업 학원을 홍보하는 실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급성장하고 있는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는 과거에 뷰티나 미용 카페였는데 그 간판을 취업 쪽으로 바꿔가지고 취업 전문 카페로 바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리 목적이 강하다 보니까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가 전문가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짜집기 자료를 가지고 자기의 자료를 한 구직자를 속이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운영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합격자들이 올리는 자료다 보니까 신뢰성이 조금 애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카드라 통신이 오히려 이 카페를 통해서 더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치킨집 운영하면은 이게 정모라든가, 예, 그리고 스터디할 때 치킨집을 하겠네요. 그런, 알겠습니다. 자, 뭐 일부 취업 카페지만 조금 씁쓸해지긴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구직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보에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정보가 조금 확대되고 왜곡되어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이 확인 안 되고 그다음에 다른 경쟁자도 똑같은 정보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집중해서 그걸 따라가시는 건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문구나 면접의 답변 경우는 절대적으로 참고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이걸 참고를 하다 보면 앵무새적인 답변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전문가라고 말하는 세상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취업을 책으로 배우거나 기업 근무가 있으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취업 카페를 이용할 때 첨삭이라는 정보를 주는 사람의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업 카페는 작은 정보에 너무 뺏기는 게 아니고 단순히 참고용이라고 인식하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인, 뭐 인터넷 카페나 포털 이용하는 방법들이 단점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잖아요. 그럼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이 마지막이죠. 기업과 직접 소통하는 거. 이거겠네요, 그러면. 실제 이제 다른 방법보다는 가장 신뢰성이 높고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기업도 소통의 채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네네. 다만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채용 시즌만 되면 각 학교별로 요즘엔 채용 설명회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사팀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 인사팀이 하는 내부 직원이 대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너무 인사팀의 정보라고 믿으시면 안 되고요. 또한 이제 채용 설명이나 취업 캠프에서 현직 인사 담당자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채널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다녀보시는 게 좋은데 직접 다니시면서 단순히 경청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공부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질문 이상의 질문을 다시 해보시는 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손쉽고 편하게 정보를 얻는 게 인터넷에 함께 모여있는 취업 카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네. 거기를 가면은 이 후기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카더라도 많아요. 이번에는 작년에 몇 차까지 올라갔던 사람은 뽑지 않는다더라. 이런 것들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게 좀 고민이 되거든요. 실제 뭐냐면 대부분의 정보들이 그런 형태인데 실제 뭐냐면 구직자들이 느끼는 그 느낌하고 실제 회사나 인사팀에서 하는 정보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측성의 기사가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게 점점점 확산되면서 그게 규정 사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실제. 근데 추측성이라고는 해도 막상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 솔깃하잖아요. 내가 이 기업 지원하는데 이런 정보가 있으면 믿게 되는데 이런 옥석을 좀 가리려면은 아무래도 마음가짐이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취업 카페 정보는 참고용이라고 인식을 하시고요. 거기서 너무 마음을 쓰시는 거는 절대적으로 안 되고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그런 정보는 뭐 스스로 이제 구직자 스스로가 뭐 만나서 얘기하고 질문하는 것보다는 인사팀에 전화를 걸어보시는 방법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인사팀에 전화 걸면은 좀 네. 전화 이렇게 직접 하는 거 좀 꺼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쑥스럽고 친절하게 잘 보통 알려주시나요? 대해줘요? 실제는 이제 과거에는 전화가 커뮤니케이션의 전부였기 때문에 좀 불친절한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굉장히 뭐 잘 알려주는 편이고요. 실제 이제 구직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점이 혹시나 내가 잘못된 부정적인 질문을 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제가 항상 강의 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인사팀에서 누구냐고 이름을 물으면 자기 친구 이름을 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오늘 뭐 이제 취업 카페에서도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것보다는 좀 본인이 가려서 정보를 듣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소식 또 카드라 통신 계속 이어지나요? 통신에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뭐 면접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소장님께서 주위에서 봤던 카더라 통신을 듣고 와서 물어봤던 그런 질문 중에 좀 황당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실제 이제 가장 많이 과거부터 황당했던 건 뭐냐면 해외 영업에 여성을 잘 안 뽑는다는 점. 근데 그게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인터넷이나 이제 통신 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많다면 해외 출장이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도 많이 뽑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가져가지고 여성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빈곤의 악순환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취업 카더라 통신의 진실 알아봤는데요. 네. 구직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카더라 통신은 소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한 사람이 판단해서 그것을 올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자기만의 해석을 해서 그걸 전달하다 보니까 그게 마치 규정 사실인 양태에 있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구직자와 기업들의 정보가 괴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들이 많이 고민하고 여기저기에 질문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궁금한 게 있다면 인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더라 통신이 꼭 맞는 건 아니라 카더라. 예, 아시겠죠? 예. 자, 오늘 좋은 말씀 윤호성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